근데 이렇게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런 1995년, 그러니까 27년 전에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이 16살 때, 고1 때 네. 학교 폭력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했어요. 아드님께서요? 너무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 뒤로 모든 직장을 벗고 나와서 이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뛰어들게 됐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뭐 죽음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얼마나 그 가슴 아픈 부모로서 힘든 일인데, 그리고 뭐 교통사고나 병으로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또 죽은 게 아니라 5층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동차가 떨어져 다시 걸어가지고 아파트 앞쪽으로 다시 걸어 올라와서 다시 몸을 투신해서 그 스스로 16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아들을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듯이 묻고 살게 된 계기가 됐죠, 그게.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고 또 혼자 거리에 내보내기가 불안해진 우리 사회. 여기에다가 이젠 학생 폭력 행위까지 그 그렇지만 심각성을 정작 더해가고 학생들은 있습니다. 실제 학교 폭력은 그보다 때 폭력은 더하다고 말합니다.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베이징에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어쩐지 잠이 안 오고 밤에 새벽에 어찌 감이 상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내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한참을 침묵 속에 있다가 갑자기 폭포수처럼 여보 대은이가 죽었어. 그러면서 막 엄청 오는데 저는 그때 이 호텔이 폭파돼 버린 것 같아요.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침통한 슬픔에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오후에 그 영안실로 돌아와서 그때도 왜 우리 대은이가 그렇게 죽었는가, 그렇게 몸을 2번이나 자기 몸을 던져서 어린 나이에 그 삶을 마감했는가 하는 것을 영문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너무 원통하고 한심하고 내 스스로 그 죄책감, 회한, 아들을 돌보지 못하고 너무나 회사 일에만 몰입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참 이 뭐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을. 예.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출장 기내도 그날 6월 6일이었어요. 95년도 6월 6일 현충일 날 또 출장 가요. 뭘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 5층에 불러서 대현아 아빠 뭐 좀 갖다 줄래? 그런데 대현이가 그걸 갖고 왔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야 힘내. 그렇게 하고 저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나갔고 나중에 돌이켜 그걸 짚어보니까 우리 대은이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날 그 밤에도 6월 8일 날 대은이가 투신을 했는데 6월 8일 날 낮에는 자기 엄마가 슈퍼를 보는데 슈퍼를 찾아와서 엄마가 물건 산 것을 이렇게 조용히 들어서 집에다가 그 물건을 놔주고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그게 엄마에 대한 마지막 자기 나름의 효도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했고 모든 신변을 깨끗이 정리했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보니까 모든 물건들이 정리되고 일기장도 정리되고 노트 이런 게 정리가 돼서 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진짜 비통한 그 마음, 무엇이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가라는 그 통안의 슬픔이 늘 깔려 있었죠. 그 전까지는 아드님이 뭐 어떤 상담을 요청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아, 있었어요. 있었는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핵심을 몰랐고, 옷이 구겨져 오고 흙 찢어져 오고 흙을 묻혀 오고 안경이 부러져 오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와서 태연아 도대체 왜 얘가 덩치가 커요. 태연이의 팬클럽이 있었어요. 5개나 있었는데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네. 근데 그 상급생들로부터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6개월을 지나다가 깡패들한테 걸려서 맞았다.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핑계만 대서 제가 파출소 가가지고 내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치안이 어떻게 돼서 우리 이렇게 아들을 자꾸 맞고 다치고 오느냐. 태연이는 그게 아니고 그 밤에 삐삐가 오면 불려 나가서 뭐 놀이터에 가서 또 노래방 가서 그렇게 많이 힘든 시간이 계속 반복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에서부터 몇 달이 이렇게 지속된 거죠. 그러면 학교 폭력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아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영안실에서 그 때린 가해들이 나타나서 태연이 죽어서 골치 아프게 생겼구나.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행포해를 부렸고, 그보다도 결정적인 증거는 그 태연이가 삐삐가 있었는데 삐삐로 계속 문자가 와요. 천사야 잘 가라,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 그 문자가 끊임없이 몇 달을 왔어요. 그래서 태연이가 그 폭력을 쭉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상급생한테 그 폭력을 이렇게 당했는데 그 사실을 진실을 아빠한테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말했다가는 선배들한테 더 힘들까 봐 무서워서. 아, 그 가해자들은 그 처벌 안 받았습니까? 그러기 전에 또 그 우리 대은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또 그 애들이 가해자들이 엄청 팼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그 친구분들을 또 또 내가 이제는 이건 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얘들을 내가 없애버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주고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한국을 뜨겠다. 그래서 한 명씩 그 빵집에서 만나서 직접 만나셨어요. 직접 하나씩 만나서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걔들이 그 발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내가 복수를 하려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내가 또 악순환해서 얘를 처벌하고 한국을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늘에 맡기자. 하늘이 알아서 얘들을 처벌해주고 나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우리 아들 같은 죽음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잘 운영해서 제2의 대연이, 제3의 대연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나 한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이제 빠져 있다가 내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학교 폭력이 존재하고 이 문제를 사회가 나서서 뛰어들어서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네네. 그게 신문의 한 페이지에도 한 소년이 몸을 던지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어요. YMCA에다가 그 전화를 받는 창구를 만들었는데 YMCA에서는 엄청난 그 전화가 뭐 쇄도를 했고 YMCA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88 올림픽보다 더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 오신 분들 중에서 각 분야별로 5분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다도 맡길 수 없고 경찰한테도 이걸 말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키우자 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시민 모임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푸른나무 재단의 전신이 됐고
상담 기법도 없었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전문가들 뽑아서 그래서 만든 것이 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근데 사실은 학교가 학교 폭력이라는 핵심 문제를 발벗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담당 교육청이라든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자고 약속하면 약속이 안 돼. 그래도 내가 찾아가면은 그냥 외출을 해야 한다고 나가고 회전의자를 빙그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 아팠고 내가 속으로 당신들 벌 받는다. 당신들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고 그러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꼭 참고 정말 그런 것들이 힘들었지만은 내가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겪은 아버지로서 그럼 내가 그럼 내려놓으면은 나는 뭐냐 그런 어떤 의무감 그런 책임감 아무리 힘들다고 외면을 못 하겠더라고.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게 들끓었어요 여론이.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역 앞, 시청 앞, 서울대학교 거리 47만 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하니까 10개월 후에 드디어 법이 제정됐어요.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됐군요. 예, 그 법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게 2004년에 제정됐어요. 야, 이것을 그 오랜 동안 그 노력을 하셔서 2004년에 네. 이 법률이 드디어 이제 제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단 운영도 이제 저 사비를 들여서 뭐 이제 주변에 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셨고 어떤 교육 당국의 무관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환기시키고 네. 여론을 조성하고 야, 이게 참 그 말이 27년이지 27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으셨고 얼마나 또 외롭고 힘드셨는지 이게 저 얘기를 들으면서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2011년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1년에 대구의 권모군을 기억하실 거예요. 권모군이 유서 5장을 남기고 스스로 또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는데 그 유서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어요.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서 유서를 쓰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게 세상에 엄청난 파장이 와서 당시 총리가 나서서 특별 담화문을 내고 그때부터 이 법이 강력하게 작동되기 시작한 게 2011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비로소 그 법에 의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에는 많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래도 끊임없이 맞습니다. 문제가 그렇죠? 있죠.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학교 폭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도움을 청하라. 도움을 청해야 맞습니다. 되지 네네. 그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혼자 마라. 해결하려고. 혼자 해결할 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손을 내밀어라.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말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정이 어렵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희 같은 전문 기관이 있기 때문에 1588 9원의 8이에요. 9원의 8 도와준다는 9원의 8 9128이니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희 전문 상담원들이 있어요. 저 진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동안의 공로를 또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건지 2019년에는 이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래 좀 뜻밖의 그런 큰 상을 받고 네. 뭐 훈장도 받고 뭐 인수상도 받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 이런 걸 지켜보고 묵묵하니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서 그 막사회장 통보를 받고 나서 혼자 그 뒷산을 쭉 걸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My son is smiling at me from heaven.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사장님 재산도 재단을 유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우리 직원들이 이사를 많이 다녔지. 한 8번쯤 다녔나? 전세로 이렇게 다니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우리 내가 있는 건물로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그 건물을 아예 내놓고 얘들이 안정적으로 이사 안 다니고 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내놨는데 문제는 이제 좀 우리 아내하고 좀 딸한테 엄청 미안하지. 보통 미안하로 될 일이 아니라 말이 안 되지. 상속 포기 각성 딱 내놨으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딸이 아빠가 하신 거고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런 것은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살 수 있어요. 저도 힘들 때 보면 난 아들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힘내자. 나중에 널 만날 때 네가 날 보고 아빠 수고했어요라고 용서해다오. 이렇게 하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끌고 나가는 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혹시 좀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드님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 꼭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그래 아빠가 회사 일이라든가 나만 알고 잘못했은 것을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렇지만은 너 간 다음에 많은 아이들을 구했고 그랬으니 네가 근데 여기는 이게 체험실인 거죠? 체험실.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우리가 이곳에 안 와야 되지만 절대 앉지 말아야 될 때가 여기죠. 그렇죠. 이제 피고인석. 여기. 아우 여기 나 등 뒤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피곤해. 느낌이 약간 묘한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지금. 뭔가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야.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아니 그렇습니까? 네. 아니 일단 뭐 저기 조셉이 알 정도면 진짜 이거는 뭐 누나, 예.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장 기간 8년간 소년 재판을 맡은 호통 판사 우리 천정호 판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2020년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에서 옥저 근정 훈장 공무원으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 이거 굉장히 좀 명예로운 훈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예. 이게 모든 것이 저와 함께 해준 아이들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또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예, 그분들 덕택에 이 훈장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 천 판사님 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일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한 방송에서 이제 선처를 바라는 가해 학생들에게 호통을 친 모습이 네, 맞습니다. 예전에 약간 프로그램 이제 코너 짤 때 했어요. 문세윤 씨가 판사 역할을 막 해야 될 때 네. 이제 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네. 어떤 톤이나 이제 이런 연습을 조금 했어요. 이제 했었거든요. 네. 어떤 톤이었어요? 좀 연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자기가 코빅 법정이라고 해서 이제 문세윤 씨가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하면서 뒤에를 이제 있다고 생각했나? 하면서 뒤에를 이제 저희가 조금 그게 뭐야? 예. 저희가 뒤에만 약간 살리려고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다가
문세윤이 잘하니까 문세윤 씨가 좀 놀랐어요. 하자. 예. 저는 그 대사까지도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이 자꾸 자기 아이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용서 못해? 용서 안 합니다. 딱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발 우리 아이가 그런 애가 아이가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면 뭐해?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풀고 말이야. 아이고, 안 해! 전교- 돌아가! 뭐 그러시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너무 팬이라서 제가 팬이네 진짜. 팬이에요. 네. 대사 정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야. 왜냐면 그 여학생인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진짜 정확하네, 대사가. 부모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계속 아이만 변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아가! 용서 안 해! 판사가 오죽했으면 호통을 치겠습니까? 채통도 없이. 소년 재판이 그 당시에 아이 한 명에 그 할애되는 시간이 평균 잡아보니까 3분밖에 안 돼요. 3분이요? 네. 아 그러면 그 그냥 짧은 시간에 다 판결을 내리죠. 예, 너무 이제 사건이 많아서 아이들이 3분의 그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법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1시간 하던데 우리는 그 3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마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호통을 친 거죠. 네. 처분은 이렇게 사실 이제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기본적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돼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벼운 처벌을 하는데 이 경각심마저 못 가지고 간다면 맞아요.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재법정에 5번 선 아이도 있거든요. 어우,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기를 이걸 좀 바라는 알기를 마음에서 바라세요. 호통을 치고 다시 오면 그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이제 경고를 내리는 거죠. 예. 이게 이 법정이 울음바다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네, 저 재법정은 그 호통 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울립니다. 왜요? 예, 대부분이 재법정에 는 아이들은 그 결손 가정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담배를 훔쳤는데요. 부모님이 계시면 그 피해 변상하고 마무리가 될 마무리되지 일인데. 않습니까?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법정에 있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결손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뭐 일자리 찾아서 전국 흩어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소식을 듣고 아이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요. 그 부모님들을 꿀안채 가지고 아이한테 미안하다 용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화해를 시키고 이제 재비행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혹시 이 소년 재판을 처음 맡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판사로서 시골에서 판사 생활하다가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부산고등법원 3년 마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사 발령이 됐고요. 형사 사건 중에 그 이제 손재판을 담당하라고 해서 손재판은 일반 사건과 달리 판결 무서는 그 노력이 조금 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해보자. 그러신 거예요? 저는 어떤 큰 뜻이 있어가지고 이 소년 정말 재판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손도면서 네.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작은 이제 그렇지 업무 않죠. 부담이 조금 좀 덜하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 그냥 말로 이제 달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예. 중학교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는 우연히 이제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조폭에 가담했다가 지금 무기징역수로 목포교도소에서 친구분이요. 25년째 지금 복역하고 있고 저도 판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렵고 이게 친한 친구였는데 한 분은 지금 복역을 네. 하고 계시고 네. 한 분은 지금 판사님이 되신 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소년 재판을 담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동생들, 형들이 생각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 뭐 가끔 이제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 아이 편지는 존댓말로 저한테 이리 오니까 너무 왔다. 와, 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구 잘 있나 이렇게 가는데 그 25년의 세월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관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 좀 보여주라. 그래서 내처럼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어쨌든 반면교사 삼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즘 그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 뭔가 이게 네. 좀 엄중한 처벌, 법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게 좀 그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년법은 형법보다는 가볍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을 살리되 어느 소년 판사님보다 저는 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년 보호 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처분이 10호 처분입니다. 10호 처벌은 뭡니까? 예, 그 소년은 2년간은 예, 그게 10호 처분이라고 예,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종자를 빼고 10을 넣어 1010호라고 저보고 이제 10호 처분을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예. 1010호.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벌할 때는 정확하게 하지만 처벌한 이후에 그럼 재부비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네, 좀 더 네, 네. 노력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지금까지 축구도 같이 활동했습니다. 하시고.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부산 여중 폭행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제가 아직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 없지만 우연히 그 아이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모아서 아이한테 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도 제가 할 때까지 지켜보고 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 전부가 좀 안아주시면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피해자 맞습니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좀 8년간의 또 이 시절을 돌아보면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 사건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학생들이 그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게 대부분이 이제 가출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원조 교제를 통한 성매매를 하거든요. 성매를 하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소년원 그 최대상 그 임신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임신하게 되면 소년원에 보내야 될 그 비행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가출해서 남자친구들 2명 또 여자친구 1명은 총 4명이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가출해서 이제 많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재법정에 서게 됐고요. 제 친구에 대해서는 소년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10호 처분을 내렸고요. 10호 처벌을 내리셨고. 예. 이 아이도 10호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님 제가 임신했으니까 예, 지금 이게 임신한 이유가 그 원조 교제에 나갔다가 강제로 성폭행 당하고 그래서 임신한 거니까 낙태 조건이 되니까 낙태해야 된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보니까 그게 거짓말이고 같이 이제 가출했던 남자친구 사이에 이제 임신한 게 경우였어요. 이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호 처분을 해야 될 아이고 이 아이를 이제 소년원에 보내게 되면 낙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퇴원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면 소년원에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고귀한 생명이 이제 희생되는 상황입니다. 그 두 상황에서 이제 소년원 보내게 되면 아이가 미혼모로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제 출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낙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저 한 달 동안 이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개인보다는 법관이란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먼저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소년원에 보냈고요. 소년원에 보내서 이제 임신 9개월 좀 돼서 이제 소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판사님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낙태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딸이 다 된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이제 배냇적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이한테 주면서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법정에서 많은 분들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울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아버지한테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오더라도 뭐 저한테 화풀이라도 하시라는 김에 이제 법원 근처에 오시라 해가지고 아유
고깃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아유 그분이 너무 양반이시라서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아이한테 뭐 고기 쌈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기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진짜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사건이 제 평생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는 그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을 해서 입양이 됐고요. 평생 이제 그 비행소녀 재판받은 소녀는 이제 입양한 아이를 기억할 것이고 또 입양한 아이는 또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할 건데 그런 인연을 제가 만들었다는 게 저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저 판사님 많은 청소년들이 또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네.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지금 뭔가 유혹거리가 오면 미래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를 되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